병원을 폐업하고 상근 보험이사로 들어온 게 2006년 8월 1일이에요. 그래서 그 해인 2006년 가을 10월 달에 하는 수가협상부터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다 치면은 17년. 우리가 이제 16번 중에서 6번 결렬이 됐습니다. 6번. 그런데 그 6번이 최근 10년이에요. 최근 10년 동안 6번 결렬이 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12년도부터 6번에 걸쳐서 결렬이 된 것들은 뭐냐면 저희가 진료비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상이 이제 하게 되면은 되게 1차 협상, 2차 협상이 있는데 1차 협상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공단 협상팀한테 설명합니다. 이래서 저희는 수가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 자료는 재정운영위원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2차 협상 때는 공단이 자기네가 만든 자료를 갖고 저희들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3차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마지막 날은 거의 어떤 근거 없이 숫자를 제시받고 그 숫자를 저희가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마지막 날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협상은 아니다. 가입자 단체이 중심이 되어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여기서 평균 수가 조정률 즉 뭐냐면 내년도에 수가 인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결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평균 수가 조정률 나온 게 1.98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1.98%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올해 1조 848억이죠. 요거는 뭐냐면 추가 소요 재정이죠. 이걸 결정해 주는데 그쪽은 방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입자들의 입장에는 국민들은 뭐냐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뭐 코로나로 경기도 나쁘고 다 죽겠는데 보험료 동결했으면 좋겠죠, 사실은. 그러면 추가 소요 재정에 대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2년 동안 결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불이익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결렬이 돼서 낮은 숫자로 결렬이 되면 그게 다음에 SGR에 반영이 될 때 불리하게 반영이 됩니다. 이게 이제 2년이 되는데 3년 넘어가면은 이게 복리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어떤 명분보다는 실익 위주로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이번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올해 이제 SGR에 그 아까 말씀드린 1.5라는 그 최악의 수치가 올해 SGR에 반영됐습니다. 그러기 그 와중에도 SGR이 그나마 꼴찌 안 한 건 다행이죠. 왜냐면 3등 했으니까요. 그죠? 의협이 바로 저희 밑이었죠. 순위가 약국 한방 치과였으니까요. 예, 그나마. 그런데 이제 한방이 3.0인데 저희가 왜 2.5냐? 그거는 간격이 좀 넓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른 유형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약국 같은 경우가 의원의 환자가 줄면서 처방전이 안 나오니까 진료비 증가, 그러니까 수가 인상률보다 진료비 증가율이 좀 낮은 현상이 생기는. 그래서 약사회가 아주 큰 위기감을 느꼈고 한방 같은 경우는 진료비가 이렇게 거의 정체 상태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한방은 하여튼 뭐 아무리 보장성이 확대돼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막 지금 노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우리 손실분에 대한 얘기들. 진짜 우리는 뭐 하나도 못 받았다. 그렇지만 마스크 벗고 비말이 튀는 상황에서 진료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섭고 환자도 무섭고 다 무서워서 안 온 거. 이건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무지 많이 했고 그다음에 관리 운영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방역비용 증가했죠. 일회용 재료 뭐 이런 것들 엄청 늘어났죠.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사람을 썼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전하고 후를 코로나 전이라면 2년 전이죠. 코로나 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코로나 전 19년도하고 대비를 해봤는데 보조인력도 당연히 코로나 전보다 늘었죠. 늘었는데 그거보다 더 유의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기타 종사자가 늘었습니다. 기타 종사자가 한 50% 늘었어요. 이 기타 종사자로 분류되는 직군은 뭐냐면 치과위생사나 뭐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아닌 직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분히 코로나 때문이죠. 예. 지금 뭐냐면 체온을 잰다든가 밖에서 안내를 한다든가 청소를 더 한다든가 한 번 더 닦는다든가 바로 이 인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냐. 이걸 많이 얘기를 했고요.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비급여가 급여로 이동하고 나면 이 허전한 비급여 호주머니를 뭘로 채울 거냐. 이 급여를 채워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우리 망하려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뭐 10여 년 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SGR이라는 것 속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길래 이렇게 물가 인상률만큼도 안 되냐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가 인상률을 한번 쫙 갖다 놓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가 인상률을 예를 들면 2008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를 만들 때 그때 당시를 100이라고 놓고 수가도 100이라고 놔요. 그래갖고 우리 이제 수가 인상률하고 그러니까 물가 하나만 봅니다. 쭉 이렇게 해놓고 보면요. 2020년까지만 그냥 단순 비교를 해봐도 소비자 물가 지수 올라간 거를 지수를 이렇게 쭉 따져보면 한 128쯤 나와요. 근데 우리 수가는 2020년 봤을 때 한 14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가 인상률만큼도 안 올랐다 그러는 거는 착시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 올해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올해 물가가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숫자로 오르고 있잖아요. 물가가 4%가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도 수가 협상 때는 굉장히 난리가 나지 않을까. 역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엄청 뛰었고 그런 반면에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나빠질 거고 왜냐하면 물가가 4.8%씩 뛰어도 경제 성장률이 뭐 한 5%씩 올라가면 좋은데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지금 보니까 세계 국제기구에서들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2% 이하, 2.2%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같아서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저희들이 손해를 많이 봤던 것들에 대한 보상이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정도까지 왔고, 이제 그게 내년쯤에는 폭발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낮은 경제 성장률과 높은 물가 인상률, 다음에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저희뿐이 아니라 의협도 그렇고 모든 유형이 내년의 수가 협상은 굉장히 아마 폭풍이 몰아칠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폭풍 전에 고요함 정도 수준인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의 어떤 생태계가 좀 바뀌고 행태도 바뀌었어요. 자, 이거를 갑자기 어떻게 줄일 거냐? 예를 들면 아까 기타 보조 인력을 많이 뽑아놨는데 이걸 갑자기 어떻게 줄일 거냐? 가능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이 병원에 들어왔을 때 그 시스템 돌아가는 거라든가 멜균이고 감염이고 높아진 의식 수준이 자 코로나 끝났으니까 옛날로 돌아갑시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는 것들이 터질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가 엄청 오를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둔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도 그동안 억눌려졌던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미 올해 1사분기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의약품 쪽에. 자, 이거는 공급자나 가입자 쪽이나 양쪽 다 안 좋은 요소들이 다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마도 폭발적으로 올해 재정이 그렇게 의료 수요가 는다면 재정이 좀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아마 누적된 누전 흑자분이 좀 줄겠죠. 20조였다가 벌써 한 2조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갖고 벌써 지금, 여러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우선순위가 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 단체의 보험임원들하고 그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공유를 하고 있고 항상 그렇게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5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수가계약 제도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라는 거는 법률이에요. 법을 고쳐야 돼요. 법제도입니다. 법제도를 고쳐야지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법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 의료계만 그거를 그렇게 느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약간 극약 처방 같은 것은 전 유형이 협상 결렬을 2년만 다 같이 하자. 그러면 국회고 어디든 나서서 이거 법제도를 바꾼다. 최악의 경우 저희들끼리 논의할 때는 과거의 단일화산 지수 하나의 인상률을 똑같이 적용받는 글로 돌아가는 게 더 편했다.
어쨌든 그 공단 측에서도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수가 계약이 끝나고 나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제도발전협의체라고. 제도발전협의체는 저희 의료계가 한 명씩 이제 들어오고 이제 재정소위위원들도 들어오고 복지부 공단에서 하는 회의인데 이제 수가 계약을 어떻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건지 의논하는 겁니다. 여기서 작년에 의논해서 SGR에 이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덜 무르다 그럴까요? 덜 딱딱한 거 그런 거 두 개를 고친 겁니다. 사실은 그게 개선됐다고 크게 자랑하는 건데 사실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공단 연구를 맡긴 보세안에서 SGR 대체할 수 있는 모형을 또 설명하는데 그 모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그 모형에 따른 유불리가 유형별로 달라요. 가입자들이 보는 게 다르고 합의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정말 강압적인 정보에 의해서 강제되어지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고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SGR이라는 큰 덩어리 속에서 작은 부품을 갈아 끼는 지금 그 작업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도적인 문제도 논의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입자들하고 저희가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볼 때는 건강보험이 무지 답답할 거예요. 현장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실태도 반영하지 못하고 시스템도 그렇고 수가도 그렇고 답답하실 겁니다. 저도 개업을 20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건강보험은 치의학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닙니다. 치의학이라는 학문이 아니에요. 건강보험은 법과 제도거든요. 법과 제도는 말이 안 돼도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따라야 돼요, 사실은. 이게 왜 안 되느냐? 저도 답을 못해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야겠죠.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잡으려고. 그래서 어떤 급여 기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땐 되고 이럴 때는 안 되고 뭐 이런 병명일 때만 되고 뭐 있는데 사실은 급여 기준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뭘 해주기로 했으면 그냥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해준다 그러면 그냥 해줘야죠, 국민들한테. 뭐 이럴 땐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럴 땐 비급여고 뭐 몇 세 이상 2개만 되고. 왜냐?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렇죠, 결국은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이걸 좌우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 재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땅 따먹게 하듯이 야금야금 넓혀는 가고 있지만 우리 회원들이 느끼시기에는 거의 체감 효과는 적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보면은 이제 우리 치과의원의 원장님들이 볼 때는 과거에는 원장님들이 모든 진료를 다들 하고 있지만 요즘은 약간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엔도를 많이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소아치과 하시는 분 뭐 막 이러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들에 따라서 원장님들이 개개인이 느끼는 피부에 접촉되게 느끼는 상황은 많이 다를 거다. 예, 그거를 전체를 다 포용해서 끌고 가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올해 개선되는 거는 나랑 별 관계가 없는데 뭐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는 조금씩 우리가 넓혀가는 중이라서 조금 그런 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사후관리 부분, 건강보험의 가장 문제는 청구를 하고 우리가 돈을 받지만은 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후관리는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정이 안 좋아질수록, 재정 상태가 나빠질수록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방안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심사조정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뭐예요? 실사잖아요. 나가서 조사하고 환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진료기록부죠. 이런 것들 좀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엑스레이 찍으시고 진료기록부에 아무 기록도 안 하는 거 요즘 아주 안 좋습니다. 단순 촬영이라도 진료기록부에 병명을 쓴다든가 WNL이라든가 정상이라든가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판독수건지를 써야 되는 CT 같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건강보험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가장 기본을 다시 한번 훑을 때가 됐다. 그래야지만 열심히 하시는데 개인적인 불이익을 좀 덜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